안녕하세요. 2차전지 산업을 24시간 밀착 취재하는 24시스텝업의 한중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종목은요, 바로 에스코넥 종목입니다. 에스코넥은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이슈들 같은 경우는 이전 영상에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전 영상을 좀 보시면은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체크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롭게 나온 이슈가 있어서 영상을 킨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이 에스코넥이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단기 조정이 나오면서 걱정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 주가가 왜 조정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기다려야 하는지, 반등 포인트를 어떤 거로 보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에스코넥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이 에스코넥이 주가 상승이 이렇게 나오다가 10월 들어서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에스코넥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에스코넥이 현재 문제가 있어서 주가 하락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주가 하락이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에스코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보다는 현재 시장에서 왜 이렇게 하락세가 나오는지를 명확하게 알고서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에스코넥이라는 종목을 그냥 매수를 해서 기다리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어떤지, 그리고 현재 국내 증시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큰 틀을 알고 투자를 해야지 방향성을 좀 잡아가실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 에스코넥이 문제가 없더라도 증시 자체가 좋지 않게 된다면은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에스코넥을 차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시장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국내 증시 살펴보면은 정말 최악이죠. 네. 어제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4%가 빠졌고, 코스피는 뭐 거의 약 3% 정도 빠졌는데, 오늘 오후장이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회복세가 좀 나오는구나, 그래, 좀 반등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증시는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결국 약세 마감을 진행을 했죠. 홍콩 항생도 지금 하락 시작을 했는데 지금 플러스거든요. 왜 국내 증시만 이런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글로벌 증시 영향이랑 현재 국내 증시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같은 경우는 미증시 여파로 이제 국내 증시가 하락을 했잖아요. 미증시가 하락한 이유가 뭐냐면은 고용지표 중에서 이직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직보고서가 이제 그 업계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게 나올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업계에서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와버린 겁니다. 여기서 좋게라는 것은 시장에 좋은 영향이 아닙니다. 반대예요. 좋게 나와버리는 바람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을 했고, 그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했죠. 그래서 주가 하락이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미증시도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이렇게 반영이 돼서 하락을 하게 됐죠. 이게 왜 이렇게 하락으로 이뤄지냐면은, 고용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 날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 고용보고서가 이제 발표가 되기 전에 이직보고서도 이제 발표가 되고, 그리고 민감보고서도 이제 발표가 되는데, 어제는 민감보고서, 그리고 오늘은 이제 어제가 이제 이직보고서, 오늘이 이제 민감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둘이 상반된 흐름을 보였어요. 근데 이직 보고서가 발표가 됐을 때, 이직 보고서가 이렇게 좋게 나왔으니까 이번 주 금요일날 발표될 고용 보고서 또한 좋게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유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용 보고서가 좋게 나와 버리면은 다음에 있을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진행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지수에 악영향을 미치겠죠. 글로벌 증시든 국내 증시든 악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장에 선반영이 된다는 거죠. 악재가 선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밀렸었던 건데, 오늘은 또 왜 미증시가 회복을 했냐? 바로 민간 고용 보고서가 엄청나게 큰 폭으로 하회를 했습니다. 이거는 하회를 했다는 것은 우리 증시에는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직 보고, 전날 보고가 된 이직 보고서에 상반된 흐름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 고용 보고서가 어떻게 될지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관망세를 유지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제가 아침 시황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다음 그 고용보고서를 확인한 후에 고용보고서가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증시에는 당연히 하방 압력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 에스코넥을 제외하더라도, 포함을 하도 뭐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떨어질 거예요. 지수 자체가 밀릴 거니까. 글로벌 시장도 밀리고 국내 증시도 밀리고 하락장을 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좀 관망을 해야 되고 하락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열어둬야 한다라는 거예요.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는 좀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왜 시장이 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주가 시장이 왜 이렇게 흐름이 안 좋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쵸? 뭐 딥하게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 하실까봐 여기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냥 이번 주 금요일 날 고용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관망세를 지켜봐야 한다. 그 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고용보고서가 만약에 좋게 나오면은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예상 외로 고용보고서가 좀 하회를 한다, 컨센서스를 하회를 한다면은 주가가 반등을 하겠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에스코넥으로 넘어와 볼게요. 원래 이제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 아람코 관련해서 엄청난 호재가 있었고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해당 영상은요, 저희 24시 스텝업 들어오셔서 여기 오른쪽에 돋보기 모양 있잖아요. 여기에 에스코넥 검색을 하시면 제가 올렸던 내용들이, 지금까지 올렸던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은 이 아람코 관련해서 이슈가 어떻게 작용을 하고, 이 에스코넥이 아람코에 어느 정도의 매출을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아람코가 어느 정도 규모로 투자를 했는지,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번 영상에서 이것까지 설명을 해드리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검색을 하셔서 해당 영상들을 꼭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원래 이제 10월 달에 반등을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쵸? 근데 10월 들어서 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하락이에요. 조정이에요. 왜냐면 에스코넥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증시와 그리고 현재 그 글로벌 리스크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장 영향이에요, 이거는. 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은 바로 이 에스코넥이 10월 달에 사우디 현지의 생산 부지가 확보되는 순간이거든요. 이 확보됐다라는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이슈가 나온다면은, 그때 다시 이 에스코넥은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직까지 이 생산 부지도 이제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에스코넥이 어느 정도의 이제 아람코에서 직접적인 투자를 받느냐, 이런 규모 자체도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보시면은 이 아람코에서 현재 이번 프로젝트에 10조 원을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각 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이 수천억 규모에 이를 것이다 라고 알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기대를 했을 때, 아직 정확하게 이제 그 수치화된 게 아니지만, 체결된 게 아니지만 수천억이라고 했을 때 에스코넥의 현재 시총이 1300억입니다 1300억이면은 수천억이면은 당연히 2배, 3배 이상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주가는 당연하게도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우리가 기대했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이제 체결이 진행이 안 되고 금액에 대한 명확한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주가는 횡보할 가능성도 굉장히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게 바로 생산 부지가 확보가 됐는지, 체결이 됐는지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아람코와의 계약 체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나왔을 때 과연 어느 정도 규모의 투자를 받는지, 그리고 몇 년에 이제 계약이 성사가 되는 건지, 계약 기간이 몇 년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계약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체결된 계약 금액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이제 연도별로 이제 나눠지기 때문에
주가의 반영이 얼마나 강하게 적용이 되는지는 체결 금액과 이제 계약 기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앞으로 투자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면 되나요? 절대 아닙니다. 상승 모멘텀이 생겼을 때 그때 진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단기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고용보고서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리스크가 있는 시점에서는 진입을 권장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판단 하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겠지만 지금은 굳이 우리가 리스크를 감수를 하면서 매매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조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한테는 좀 더 유리한 가격에 매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정이 나왔을 때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내가 추가 매수를 어느 타점을 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을 지금 구상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추가 매수와 그리고 신규 매수가 진입이 되는 시점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생산부지 확보나 그리고 아람코의 체결 내약 계약 체결 내용이 나오는 시점이 될 겁니다. 이런 시점이 나왔을 때 상승 모멘텀이 형성이 될 때 우리가 기대했던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기존에 이제 에스코넥을 매매를 하셨을 때 분명히 본인만의 투자 전략이 있으셨을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어떤 특정 이슈를 보고 매수를 진행을 했고 나는 단기로 매매를 할 거야, 아니면 나는 목표가 어디를 보고 매매를 할 거야, 아니면 나는 뭐 어느 가격대를 이탈을 하면은 손절을 할 거야, 이런 분명한 본인의 이제 투자 전략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쵸? 그런 거를 지켜나가시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한 번만 더 생각을 해 주시고 투자 전략을 조금 수정을 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내가 좀 더 유리한 위치에서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전략들을 다시 한번 구성해 나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를 좀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해당 영상을 찍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정도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수급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저는 이런 수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다가 68만 주 매도가 나왔어요. 보유하고 있던 물량들을 다 털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기관 매수세는 현재 여러분들 보시면 안 되고, 기관의 매수세보다는 현재 사모펀드에서 매도 물량이 나온 거기 때문에 사모펀드에서 매도 물량이 나왔고, 그리고 금융투자에서는 아직 보유 물량을 가지고 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매수 물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가는 하락을 하는데 외국인 물량이 계속해서 들어온다?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제 뭐 확정적으로 외국인 물량이 들어오면 상승을 한다 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투자 포인트의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 라고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일간의 이제 매수 동향을 살펴보면은 키움증권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130만 주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은 46만 주로 최근 하락했던 2일간의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거예요. 원래 9월 27일 기준으로 해서 4만 5천 주를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10월 4일과 10월 5일 이틀 동안 순매수세를 기록을 하면서 46만 9천 주까지 매수세를 늘렸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이죠. 하락세가 이렇게 나왔을 때 매집 물량을 늘려간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조정이 나오는 게 에스코넥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등하는 타점을 봐야 한다. 그래서 10월 달에 어떤 이슈들이 있을 것이고 그 이슈를 우리가 왜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슈를 체크를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수급 동향들을 함께 체크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원하는 주가 흐름, 즉 주가 기업 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번 영상 제가 찍어드리는 영상은 투자 권유 목적이 아닌 기업 분석 목적으로 제작됐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내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